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답 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속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이론 두 번째, 7장 다상 교류입니다. 1번입니다. 대상 3상 교류에서 순식값의 벡터 합은 얼마인가? 0입니다. 2번입니다. 대칭 3상 교류에서 각 상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3상 전압의 합은 얼마인가? 0V입니다. 3번입니다. 6상 성형 상전압 200V일 때 성간전압 V는 얼마인가? N상 VL 2 sin N분의 파이 VP의 값은 200V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대상 6상식의 성형결선의 전원이 있다. 상전압이 100V면 성간전압은 얼마인가? 100V입니다. 5번입니다. 대칭 5상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약 얼마입니까? N상 위상차는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1-n분의 2에서 n에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1-5분의 2가 되어 54도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대상 6상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얼마입니까? N상의 위상차는 공식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1-n분의 2에서 n에 6을 집어넣으면 60도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대상 6상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가 바르게 나타난 것은 EL은 EP와 같습니다. 8번입니다. 대상 N상의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몇 배인가? 이것은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입니다. 9번입니다.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220V일 때 성간전압은 몇 V입니까? 381V입니다. 10번입니다.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Ω이고 Y와의 성간전압이 220V일 경우에 3상전압에 가해졌을 때 선전류는 얼마입니까? 선전류 IP는 IL과 같으며 Z분의 V입니다. Z는 6 플러스 J8이고 전압은 220의 루트 3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12.7A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성형부하가 성간전압 220V의 대칭 3상 전원이 접속되어 있다. 이 접속선 중에 한 선이 X선으로 단선되었다면 이 단선된 X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인가? A와 B와 C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220V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각 상에 60도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 X선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110 곱하기 루트 3입니다. 12번입니다. 대상 3상 Y결선 부하에서 한 상당의 부하 임피던스가 Z는 12 플러스 J 16Ω이고 부하 전류가 10A일 때 이 부하의 성간전압은 약 몇 V입니까? 성간전압 VP는 IP 곱하기 ZP로서 답은 200 각 53도가 나옵니다. VP는 루트 3 곱하기 VP이므로 따라서 200 곱하기 루트 3 각도 53도를 하게 되면 답은 346 각 53도입니다. 13번입니다. 대칭 3상 Y결선 성간전압이 100 루트 3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 Z는 30 플러스 J 45Ω일 때 평형부하일 때 선전류 A는 얼마인가? ZL은 IP이므로 IP는 ZP분의 VP입니다. 이 각도 마이너스 53도가 나옵니다. 14번입니다. 각상의 임피던스가 R은 JX오메가인 것을 Y결선으로 한 평형 3상 부하에서 성간전압을 가하면 선전류가 몇 V인가? IL은 IP이므로 IP는 ZP분의 VP입니다. 따라서 ZP 임피던스와 전압을 대입을 하게 되면 값은 루트 3 X제곱 플러스 R제곱 분의 2가 됩니다. 델타 결선, 이것은 환상 결선입니다. 1번입니다. 대칭 다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 중 잘못된 것은 먼저 잘된 것은 대상 3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는 원형 회전자계이다. 두 번째,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는 일정 각속도이다. 세 번째, 3상 교류에서 어느 두 코일의 전류의 상순을 바꾸면 회전자계의 방향도 바뀐다. 그렇지만 대칭 2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는 타원형 회전자계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대칭 6상 전원에서 한상 결선으로 건선에 120V의 전류를 흘린다면 선전류는 얼마인가? N상 전류는 2 sin N분의 파이 IP입니다. 120A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한상의 직렬 임피던스 R은 6Ω, XL은 8Ω인 델타 결선된 대칭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간전압 100V에 대칭 3상 전압을 가하면 선전류는 몇 A인가? 전류는 6 플러스 J8분의 전압 100V입니다. 따라서 10A가 나옵니다. IL은 루트 3 IP이므로 10 루트 3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Z는 6 플러스 J8Ω입니다. 델타 부하의 성간전압 220V의 성간 3상 전압을 인가할 때 선전류는 몇 A인가? 먼저 I는 6 플러스 J8분의 전압 220V를 하면 22A입니다. 이 값에 루트 3을 곱하면 값은 38.1A입니다. 델타 결선된 3상 회로에서 상전류는 I12는 4각도 마이너스 36도, I23은 4각도 마이너스 154도, I31은 4각도 마이너스 84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크기는 어느 것인가? I12와 I23과 I31 각 상전류 크기는 같습니다. 그 I1의 크기는 6.93 각도 마이너스 66도이고 I2는 6.93 각도 마이너스 186도이며 I3는 6.93 곱하기 각도 54도입니다. 세 개의 저항을 전압 V의 3상 교류 선간의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선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전류는 루트 3 IP이므로
루트 3 곱하기 R분의 V, R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7번입니다. 변압비가 33대 1일 경우에 단상 변압기 3개를 1차는 델타, 2차는 Y로 결선하고 1차 승간에 3300V를 가했을 때 2차 승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델타 결선이므로 33분의 3300을 하면 100V가 되고 2차는 Y이므로 100 루트 3 해서 173.2V가 됩니다. 8번입니다.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선의 평형 삼상 회로에 승간 전압이 220V라면 선전류 30A였다면 부하 1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여기서 ZP는 IP분의 VP이므로 IP는 루트 3분의 1 IL이 됩니다. ZP로 정리하면 30/루트 3분의 220V이므로 12.7ohm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대상 N상의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1-N분의 2 라디안입니다.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입니다. 10번입니다. 세변의 저항이 RA, RB, RC는 15A로서 같을 때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 ohm은 얼마인가? RAB는 RBC는 RCA이므로 15분의 15 곱하기 15 플러스 15 곱하기 15 플러스 15 곱하기 15 해서 답은 45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접속된 회로에 평형 삼상 전압 2를 가할 때 전류 I1과 전류 I2는 무엇이냐? 먼저 델타를 Y로 결선을 하면 Y결선으로 바뀌면서 각 저항은 3분의 R이 됩니다. 상연합 VP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 전류는 IP와 같아서 4R분의 루트 3E가 됩니다. 여기서 원 상태에서 생각하면 선전류가 4R분의 루트 3E이므로 상전류 I1은 4R분의 루트 3E가 되고 I2는 루트 3분의 IL이 되므로 I2는 4R분의 E가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삼상연합 EV를 갈 때 전류 I2는 얼마인가? I2는 4R분의 E입니다. 4번입니다. R이 3개인 저항을 같은 전원에 델타 결선으로 접속하였을 때 Y 결선으로 접속시킬 때 선전류의 크기의 비는 어떻게 되는가? Y 쪽의 I는 루트 3분의 IP이고 I 델타 쪽은 루트 3 IP이므로 따라서 이 값을 나누고 나면 값은 3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R의 저항 3개를 Y 접속하고 이것을 승간전압 200V의 평형 삼상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선전류가 20A가 흘렀다면 이 3개의 저항을 델타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선전류는 몇 A인가? 60A입니다. 6번입니다. R 저항 3개를 Y 접속한 것을 200V의 삼상 교류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선전류가 10A가 흐른다면 이 3개의 저항을 델타 결선으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하면 선전류는 몇 A인가? 델타의 전류는 3 곱하기 Y 전류이므로 3 곱하기 Y 전류 10을 곱하면 30A가 나옵니다. 7번 문제입니다. 3R을 6개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삼상 전압 V를 가했을 때 I는 몇 A인가? 이것은 델타 부분을 Y로 바꾸면 IL은 4R분의 V 슬래시 루트 3이므로 4 곱하기 2분의 200 루트 3 슬래시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답은 25A가 나옵니다. 그림과 같은 순저항 회로에서 대칭 삼상 전압을 가할 때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의 값이 얼마냐? 16ohm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자 ABC의 삼상 전압을 가하여 각 선전류가 같게 하려면 R의 값은 얼마로 하면 되는가? 델타를 Y로 변환하면 RA는 20 플러스 20 플러스 60분의 20 곱하기 22 되므로 4가 나오고 RB는 12가 나오고 RC는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R 값은 12-4를 하게 되면 8ohm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승간전압 200V 삼상 전원에 대칭 부하를 접속할 때 부하 역률은 얼마인가? 델타를 Y로 변환하면 4ohm이 되고 3ohm이 됩니다. 코사인 시타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이므로 0.8이 나옵니다. 11번입니다. 6ohm과 2ohm 3개의 저항을 6ohm 3개, 2ohm 3개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ohm인가? 답은 2ohm입니다. 9ohm과 3ohm을 각 9ohm 3개, 그다음에 3ohm 3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 ohm은 얼마인가? 델타는 Y로 변환하면 9ohm과 3ohm이 3ohm과 3ohm으로 나눠지고 A와 B 사이는 저항 계산은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2를 해주면 3ohm이 나옵니다. 13번입니다. 델타로 접속된 부하에서 R은 1ohm이고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12입니다. 여기서 단자 ABC 200V 평형 삼상 전압을 가할 때 부하의 상전류 I는 얼마인가? 델타를 Y로 변환하면 2 플러스 J4가 됩니다. I는 1 플러스 2 플러스 J4분의 200 슬래시 루트 3을 하면 23.09가 나옵니다. IP는 루트 3분의 I가 되므로 답은 13.33입니다. 삼상 전력 평형 부하입니다. 부하 단자 전압이 220V 15kW의 삼상 대칭 부하에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슬로우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2ohm일 때 부하가 지진 정률 60%이라면 선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I는 65.6이 나옵니다. I-는 28.9-J21.65 나오고 지상 전류이므로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약 39.36-J52.48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성형결선에 부하가 있다. 승간전압에 300V 삼상 교류를 인가했을 때 선전류가 40A이면 그 역률이 0.8이라면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여기서 PR은 루트 3V 사인 시타이므로 식에 대입하면
12,470이 나옵니다. 따라서 PR은 3i제곱 x이므로 3 곱하기 40의 제곱 곱하기 x는 12,470이 나옵니다. 그래서 x로 풀면 2.598 됩니다. 3번입니다. 승관전압 100V, 역률이 60%인 삼상 평행부하에서 소비전력 PA가 10kW일 때 선전류는 얼마인가? 이것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에 대입하면 루트 3 V 코사인 시타분의 P가 됩니다. 96.2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한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ohm일 때 델타 부하의 대칭 승관전압 200V를 인가했을 때 삼상 전력은 몇 W인가? I는 Z분의 P에 대입을 하면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분의 200이 되므로 20A가 나옵니다. 전압 P는 3IP의 제곱 R이므로 3 곱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7200W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한상의 임피던스 Z는 4 플러스 J3 ohm이고 평형 Y 부하의 평형 삼상 전압이 208V일 때 소비 전력이 얼마인가? 전류 IP는 Z분의 P이므로 24A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력 P는 3IP 제곱 R이므로 3과 24A를 집어넣고 저항 R을 6을 곱하면 6912W가 나옵니다. 한상의 임피던스 Z는 20 플러스 J 10ohm이고 Y결선 Y의 대칭 삼상 승관전압 200V를 갈 때 전 소비 전력이 얼마냐? 전류 IP는 Z분의 P이므로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200 슬래시 루트 3을 하게 되면 5.16A가 나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P는 3IP 제곱 R이므로 1597W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Z 5 루트 3 플러스 J 5ohm의 세개의 임피던스를 Y결선하여 250V의 대상 대칭 삼상 전원에 연결하였습니다. 소비 전력 W는 얼마인가? 전류 IP는 Z분의 V이므로 14.43A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력 P는 3IP 제곱 R이므로 여기서 3과 14.43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루트 3을 곱하면 5412W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승관전압 200V, 임피던스 24 플러스 J 7ohm인 삼상 Y결선의 삼상 유효 전력이 얼마냐? 전류 IP는 Z분의 V이므로 4.62A가 나옵니다. 따라서 P는 3IP 제곱 R이므로 3의 4.62의 제곱 곱하기 저항 24를 곱하면 1536W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대칭 삼상 Y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 Z는 3 플러스 J4 ohm일 때 부하 전류 20A일 때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W는 얼마인가? P는 3I 제곱 R이므로 3600W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대칭 삼상 Y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 Z는 3 플러스 J4 ohm이고 부하 전류는 20A일 때 한상의 비상 전력이 얼마냐? 비상 전력 PA는 I 제곱 R이므로 2000VA가 나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한상의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8 ohm이고 Y부하의 평형 삼상 전압 200V를 인가하였을 때 무효 전력 발은 얼마인가? 전력 PR에 대입을 하게 되면 3200바르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출력이 10HP이고 승관 전압이 200V이며 효율이 90%일 때 역률 85%일 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의 값은 약 몇 A인가? 1HP는 746W이므로 I는 V분의 P에서 V는 루트 3V 코사인 시타를 대입을 하고 P는 10 곱하기 746을 대입을 하면 전류 I는 23.93이 나옵니다. 효율이 0.85이므로 선전류는 0.85 효율을 나눠준 값으로 28.15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평형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선전류 값이 20A이고 부하의 소비 전력이 4kW이면 이 부하의 등가 Y회로에 대한 각상의 저항값은 몇 ohm입니까? 전력 P는 3I 제곱 R에 대입을 하면 4000W가 나옵니다. R 값은 3.33 ohm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에서 저항 R이 접속되고 여기에 삼상 평행 전압 V가 가해져 있다면 지금 X표에서 한선이 단락되었다고 하면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로 되는가? 삼상일 때 P는 3 곱하기 ZP분의 VP 제곱 곱하기 R이므로 P는 3R분의 V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한선이 단선되어 단상이 되면 P는 R분의 V제곱 플러스 2R분의 V제곱에서 2R분의 3V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2분의 1 0.5가 나옵니다. 15번입니다. 삼상 평행부하의 승관전압 200V, 평형 삼상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선전류 8.6A가 흐르고 무효 전력이 1788바르였다면 역률이 얼마인가? PR은 루트 3 VI 사인 시타를 정리해서 사인 시타로 정리하면 루트 3 VI분의 PR이 되며 0.6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루트 1 세크 제곱 시타이므로 0.8이 정답입니다. 델타 결성된 저항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P 델타는 3 곱하기 R분의 VL의 제곱이 되고 PY는 정리하면 YR분의 VL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P 델타분의 PY를 나누게 되면 3과 1이 남아서 3분의 1배가 나옵니다. 17번입니다. 평행 삼상 회로에서 임피던스 Y를 델타 결선으로 하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답은 3입니다. 다상 교류 회로 중에서 설명이 맞는 것은 평형 삼상 교류에서 델타 결선의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와 같다. 맞습니다. 2번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는 2분의 파이 가로 열고 1-n분의 2 라디안입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비대칭 다상 교류가 만드는 회전 자기장은 다원 회전 자기장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n상 전력 P는 2 사인 n분의 파이분의 1 VAIL 코사인 시타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V결선입니다. 용량 30kVA의 다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역률 0.8, 전력 20kW의 평형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에 부담하는 비상 전력 kVA는 얼마인가?
PV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이므로 VI로 정리하면 루트 3분의 코사인 시타분의 PV가 됩니다. 코사인 시타에 0.8을 대입을 하면 14.43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V 결선의 변압기 이용률은 86.6%입니다. 3번입니다. 세대의 단상 변압기 델타 결선에서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 개가 고장으로 V 결선으로 한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고장전 전력과의 비율은 약 얼마인가? 57.7%입니다. 4번입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 100kVA 곱하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으로 V 결선으로 한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출력은 PA는 루트 3P-이므로 루트 3 곱하기 100을 하면 173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10kVA 변압기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3상 전력은 약 몇 kVA인가? 17.3kVA가 되겠습니다. 전력계법에 의한 전력 측정입니다. 대칭 3상 4선식 전력계통입니다. 단상 전력계 두 개로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의 값이 마이너스 301W 및 1327W였습니다. 이때 역률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력 P는 P1 플러스 P2이므로 1026입니다. PR은 루트 3 곱하기 1327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므로 301을 하면 2819가 나옵니다. PA는 루트 1027의 제곱 더하기 2819의 제곱을 해서 PA는 3000이 나옵니다.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이므로 3000분의 1026은 0.342가 답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평행 3상 전력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800W 그리고 또 한쪽의 지시가 1600W였다면 비상전력은 얼마인가? 비상전력 P는 PA-P2이므로 800-1600을 하면 2400이 나옵니다. PR은 P1-P2의 루트 3배이므로 루트 3 곱하기 1600-800은 800 루트 3이 나옵니다. 비상전력 PA는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2771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이 전력계법을 써서 대칭 평행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가 500W, 300W로 지시하였다면 전 전력은 얼마인가? 800W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단상 전력계 두 개로 평행 3상 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W와 400W로 나타났다면 이 부하 역률은 얼마인가? 전력 P는 200 플러스 400에서 600이 나옵니다. 비상 전력 PR은 200 루트 3이 나옵니다. 부하 역률 코사인 시타는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600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200 루트 3의 제곱분의 600이 되므로 0.866이 답입니다. 3상 전력을 측정하는데 두 전력계 중에서 하나가 0이 나온다면 이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두 전력계 측정치를 W1, W2라고 하면 P는 W1 더하기 W2이므로 W1은 루트 3 W1 마이너스 W2 해서 루트 3 W1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는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W1의 제곱분의 W1이므로 0.5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평행부하가 3상 회로의 역률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 지시가 각각 P1, P2라고 하면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P는 P1 플러스 P2이고 PR은 루트 3 P1 플러스 P2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에 P를 나눈 값입니다. 이 루트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P1 플러스 P2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다같이 두 개의 전력계에 의한 3상 전력 측정 시에 전 3상 전력 W는 얼마인가? W1과 W2가 있을 때 W1의 절대값 더하기 W2의 절대값을 더한 것이 W입니다. 8번입니다. 3상 전압을 공급한 3상 유도 전동기에 각 계기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W1은 2.36이고 W2는 5.95이며 V는 200V, A는 30A입니다. P는 W1 플러스 W2는 8.31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전력 PA는 루트 3 VI이므로 1392가 나옵니다. 역률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이므로 0.8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평행 3상 무유도 저항 부하가 3상 3선식 회로에 걸려있다면 3상 전력계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그 지시값이 W였다면 부하의 전체 전력은 얼마인가? 이것은 2W가 나옵니다. 제8장 대칭 좌표법입니다. 1번입니다. 이에 제3분의 2 파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각도로 표현하면 1각도 120도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제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공통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VA는 V0, V1, V2이고 VB는 V0 더하기 A 제곱 V1 더하기 A V2이고 V3는 V0 플러스 A V1 플러스 A 제곱 V2입니다. 여기서 V1은 공통성분인데 이것을 영상분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전류의 대칭분 I0, I1, I2, 유기 기전력 및 단자 전압의 대칭분을 EA, EB, EC 및 V0, V1, V2라고 할 때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에 정상값 V1의 값은 얼마냐? EA-Z1, I1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대칭 3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으로 맞는 것은 V1은 EA-Z1, I1이 되겠습니다. 3상 회로에서 대칭분 전압이 V0는 마이너스 8 J3 3V이고 V1은 6 마이너스 J 8V이고 V2는 8 플러스 J 12V일 때 A상 VA의 전압이 얼마냐? 이것은 합한값입니다. 6 플러스 7J가 나옵니다. 8번 3상 대칭분 전류는 I0, I1, I2라고 하고 선전류는 IA, IB, IC라고 할 때 IB는 어떻게 되는가?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 I2가 되겠습니다. 대칭 전압 전류 1번입니다. 3상 불평형 전압 VA, VB, VC라고 할 때 정상 전압은 3분의 1 VA, A, VB, A제곱 VC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삼상 삼선식에서는 회로의 평형, 불평형 또는 y의 델타, y에 불구하고 세 선전류의 합은 제로이고 선전류의 영상분은 제로이다. 영상분입니다. 3번입니다. VA, VB, VC가 삼상전압일 때 역상전압은 3분의 1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 VC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대칭분을 I0, I1, I2라고 할 때 선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역상분 전류는 무엇인가? 3분의 1 IA 플러스 A제곱 IB 플러스 A, IC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을 VA, VB, VC라고 할 때 역상전압 V0는 무엇인가? 3분의 1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대칭 삼상전압이 A상 VA, B상 VB, A제곱 VA, C상은 VA, VC, A, VA일 때 A상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 V1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VA입니다. 7번입니다. 대칭좌표법, 대칭분은 각 상전압으로 표시하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은 EA의 제곱이 들어간 것입니다. 맞는 것은 E0는 3분의 1 EA 플러스 EB 플러스 EC, E1은 3분의 1 EA 플러스 EB 플러스 A제곱 EC, 그 다음 E2는 3분의 1 EA 플러스 A제곱 EB 플러스 AEC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삼상 대칭 전압 VA, VB는 A제곱 VA, VC는 AVA일 때 A상 기준으로 한 각 대칭분 V0, V1, V2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V0 같은 경우에는 A제곱 A 플러스 1이 제로이므로 V0는 제로입니다. V1은 3분의 1 VA 플러스 A, VB 플러스 A제곱 VC로 해서 A3가 1이므로 3분의 1 3 VA는 약분을 해서 VA가 됩니다. V2는 3분의 1 VA 플러스 A제곱 따기 VB 플러스 A, VC인데 A3성이 1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3분의 1 VA 가로 열고 1 플러스 A 플러스 A제곱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상순위 A, B, C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의 대칭분을 I0, I1, I2라고 하면 대칭분의 관계식 중 맞는 것은 3분의 1 IA, IB, IC는 맞습니다. 3분의 1 IA 플러스 IB 각도 120도, IC 각도 마이너스 120도는 맞습니다. 3분의 1 IA 플러스 IB 각도 마이너스 120 플러스 IC 각도 120은 맞습니다. 그러나 3분의 1 마이너스 IA, IB, IC는 틀렸습니다. 10번입니다. 비접지 삼상 Y와의 각 선에 흐르는 비대칭 각 선전류 IA, IB, IC라고 할 때 전류의 역상분 I0는 무엇인가? 제로입니다. 11번입니다. 삼상 델타 부하에서 각 선전류 IA, IB, IC라고 할 때 선전류의 역상분은 무엇인가? 평행 상태에서 정상분만 존재하므로 0입니다. 12번입니다. 불평형 회로에서 역상분이 존재하는 삼상 회로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YY 결선의 삼상 삼선식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삼상 회로에 대한 해석 중 잘못된 것은 순간전압이 평행이고 상순위 A-B-C이면 Y 결선에서 상전압의 역상분은 0이 아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나머지 맞는 것은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세 선전류의 합은 0이면 영상분도 0입니다. 순간전압의 합이 0이면 그 영상분은 항상 0입니다. Y 결선 중성점 접지 시에 중성선 정상분과 선전류에 대하여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나타냅니다. 14번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불평형 삼상 회로 비접지식 회로에서 영상분은 존재한다. 이것은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맞는 것은 대칭 삼상 전압은 정상분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불평형 삼상 회로의 접지식 회로에서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대칭 삼상 전압에서 영상분은 0이 됩니다. 15번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우선 맞는 것을 보면 대칭 좌표법은 일반적인 비대칭 N상 교류회로 계산에 이용이 되며 두 번째 대칭 삼상 전압이 역상분과 영상분은 제로이고 정상분만 남게 되고 비대칭 N상 교류회로는 영상분, 역상분 및 정상분의 삼성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비대칭 삼상 회로의 접지식 회로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16번입니다. VA는 3V, VB는 E-J3V, VC는 4 플러스 J3V,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할 때 영상 전압은 몇 V인가? 이것은 V0 3분의 1분의 가로 열고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식에 대입을 하면 3이 나옵니다. 17번입니다. 불평형 삼상 전류 IA는 16 플러스 J2A,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9A, IC는 마이너스 2 플러스 J10A일 때 영상분 전류는 I0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식에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JA가 나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불평형 삼상 전류 IA는 18 플러스 J3, IB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J7, IC는 마이너스 5 플러스 J10일 때 영상분 전류 I0는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4 플러스 J2가 나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각상 전압이 VA는 90sin 오메가-T, VB는 90sin 가로 열고 오메가-T 마이너스 90도, VC는 94인 가로 열고 오메가-T 플러스 90도일 때 영상 대칭분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V0 3분의 1 가로 열고 VA, VB, VC에 대입을 하면 각도는 30각도 제로가 나오고 34인 오메가-T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각상 전압이 VA는 44인 오메가-T, VB는 44인 오메가-T 플러스 90도, VC는 44인 오메가-T 마이너스 90도일 때 영상 대칭분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V0 3분의 1 VA 플러스 VB 플러스 VC에 집어넣으면 각도는 3분의 40각도 제로가 나오고 3분의 44인 오메가-T가 정답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삼상 불평형 회로에서 각상 전압이 VA는 220V, VB는 220각도 마이너스 140V, VC는 220각도 100V일 때 정상분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식은 V1 3분의 1 VA 플러스 A, VB 플러스 A제곱 VC식에 대입을 하면
217.03 각도 마이너스 13.36도가 나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삼상 삼선식 회로에서 VA는 마이너스 제6V이며 VB는 마이너스 8 플러스 제6V이고 VC는 8V일 때 정상분 전압은 몇 V인가? V1 3분의 1 VA 플러스 A VB 플러스 A제곱 VC식에 대입을 하면 각도는 7.81 각도 마이너스 103도는 7.82 각도 257이 정답입니다. 23번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 VA는 80V, VB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j30V, VC는 마이너스 40 플러스 j30V라고 할 때 대칭분 전압 중에 역상분 전압 V2는 어떻게 되는가? V2는 3분의 1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 VC에 대입을 하면 222.68 각도 제로가 나옵니다. 24번입니다. 불평형 삼상 전류 IA는 15 플러스 j2A,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A,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10A일 때 역상분 전류 A2를 구하면 I2는 3분의 1 가로 열고 I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IB 플러스 AIC 식에 대입을 하면 답은 1.91 플러스 j6.24가 나옵니다. 불평형률 대칭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정상전압분의 역상전압 곱하기 100입니다. 2번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V, 정상전압이 200V, 영상전압이 10V라고 할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0.25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V, 정상전압이 250V, 역상전압이 20V일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몇 프로인가? 20%입니다. 4번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25V, 정상전압이 100V, 영상전압이 10V라고 할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얼마인가? 0.25가 나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전압이 140V, 정상전압이 600V, 역상전압이 280V라면 전압의 불평형률은 0.47입니다. 6번입니다. 어느 삼상 회로에 순간전압 측정을 하였더니 VA는 120V, VB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j80V, VC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j80V였습니다. 불평형률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V1 3분의 1 가로 열고 VA, A, VB 플러스 A제곱 VC에 대입을 하면 각은 106 제로가 나옵니다. V2는 3분의 1 가로 열고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 VC에 대입을 하면 각은 138 각도 제로가 나옵니다. 불평형률은 106분의 138 곱하기 100에서 13%가 나옵니다. 고장의 종류 1번입니다. 단자전압의 각 대칭분 V0, V1, V2가 0이 아니고 같게 되는 고장의 종류는 이선지락의 경우입니다. 2번입니다. 대칭분 전압 E0 바, E1 바, E2 바의 대칭분 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대칭분으로 표시된 전 전력은 E0 바의 I0, 그다음에 3배의 E1 바의 I1, 3배의 E2 바의 I2가 답이 나옵니다. 풀이의 급수입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풀이의 분석입니다. 2번입니다. 주기적인 구형파의 신호의 성분은 구형파는 무수한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어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가 맞습니다. 3번입니다.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직류 성분과 기본파 성분과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비선형 저항에서 단자 전압의 파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이 일반적으로 어떤가? 전혀 다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연파 교류의 풀이의 급수로 전개할 때 직류분은 하이분의 2IM입니다. 여기서 정류파의 직류분이라는 것은 평균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비정연파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성분이 맞는 것은 기본파, 고조파, 정류파이지만 삼각파는 아닙니다. 7번입니다. 비정연파를 바르게 나타내는 식은 직류분 더하기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입니다. 8번입니다. 비정연파 풀이의 급수에 의한 전개에 옳게 전개된 FT는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상수는 1번입니다. 삼상 교류 대칭 전압 중에서 포함되는 고조파 중에서 상해전의 기본파에 대하여 반대인 것은 제5 고조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칭 삼상 회로의 전압, 전류에 포함되는 전압, 전류의 고조파는 N의 임의의 정수로 하여 3N 플러스 1일 때 상해전은 어떻게 되는가? 상해전은 기본파와 동일합니다. 즉 3N 더하기 1파는 제1 7 고조파이므로 기본파와 똑같습니다. 3번입니다. 전류 I는 2 플러스 5 사인 100T 플러스 30도 플러스 10 사인 200T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5 코사인 400T 플러스 10도의 파형이 동일하나 기본파 위상이 20도 늦은 비정연파 전류파의 순식값 I-의 표시식은 이 식은 I-는 마이너스 20이 더 추가가 되고 마이너스 40이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식에서 마이너스 80이 추가가 되면 답은 2 플러스 5 사인 100T 플러스 10도 플러스 10 사인 200T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 코사인 400T 마이너스 70도가 답이 됩니다. 시력값입니다. 비정연파의 시력값은 어떻게 되는가? 각 고조파의 시력값은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비정연파의 전압 V는 루트 2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50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3일 때 시루치는 약 몇 볼트인가? 이 V는 각 항목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따라서 115.8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는 5 플러스 14.1 사인 오메가 T의 시력값은 약 몇 암피아인가? 여기서 I는 5의 제곱, 루트 2분의 14.1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경우에 13.34 암피아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전압의 순식값이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일 때 지루치는 양 몇 볼트인가? V의 3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은 10.4 볼트입니다. 5번입니다. 비지음파 전압이 V는 141.4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70.7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42.4 사인 3 오메가 t일 때 지루치는 양 몇 볼트인가? 141.4 그리고 70.7, 42.4를 루트 2로 나눈 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115.7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전압의 순식값 V는 3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시력값은 약 몇 볼트인가? V는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10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11.5가 답입니다. 7번입니다. 100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는 5 플러스 14.14 사인 t 플러스 7.07 사인 2t 암페어일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몇 와트인가? 여기서는 I는 5의 제곱, 그럼 14.14의 제곱, 그리고 70.7의 제곱은 루트 2로 나눕니다. 루트를 씌우면 12.25가 답입니다. 전력 P는 I제곱 R에 대입을 하면 14,996W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R은 3ohm, 오메가 L은 4ohm, 직렬혈, V는 60 플러스 루트 2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볼트를 갈 때 전류의 실효치는 대략 몇 암페어인가? 직류는 R분의 V 직류이므로 20A, I 기분은 5분의 20에서 20A, 따라서 I는 루트 I 직류의 제곱 더하기 I 기분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28.3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V는 80 플러스 141.4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를 갈 때 전류의 시료값은 약 얼마인가? I 직류값은 R분의 V 직류값이므로 20A, I 3고조파에서는 Z분의 V3이므로 20A, I는 루트 I 직류의 제곱 더하기 I 3고조파의 제곱분의 루트는 18.3이 답입니다. 10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V는 10 플러스 141.4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70.7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60도 가로 닫고 볼트인 전압을 갈 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약 몇 암페어인가? 3고조파 전류는 Z3분의 V3이므로 8 더하기 제6분의 루트 2분의 70.7을 하면 4.99 각도 마이너스 36도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RL 직렬회로에서 I는 I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3 사인 3 오메가 t인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단자전압 EV는 얼마인가? I는 이 값에 집어넣으면 이 값은 R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I1이 되고 R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3 오메가 L 코사인 3 오메가 t에서 I3가 됩니다. 12번입니다. 저항 R은 15ohm, 오메가 L은 5ohm, 오메가 C분의 1은 35ohm인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기본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Z1과 제3 고조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Z3는 각 몇 ohm인가? Z1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각도는 26.93 각도 마이너스 68.2가 나오며 그리고 Z3는 R 플러스 J3 오메가 L 마이너스 J3 오메가 C분의 1에 대입을 하면 11.18 각도 26.57이 나옵니다. Z1은 루트 725가 나오고 Z3는 루트 125가 답입니다. 13번입니다. C 페르스의 용량을 V는 V1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1 가로 닫고 플러스 V3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3 가로 닫았을 때 전압으로 충전할 때 몇 암페어의 전류 시료값이 흐르는가? I는 C dt분의 de에 넣어 미분을 하게 되면 C의 가로 열고 오메가 V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1 플러스 3 오메가 V3 코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3 가로 닫습니다. 루트 2분의 오메가 C 루트 V1의 제곱 더하기 9 V3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14번입니다. 1헬리의 인덕터에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5의 제곱, 그다음에 10의 제곱, 그리고 5의 제곱으로 루트를 씌우면 12.25가 납니다. 이 식을 W는 2분의 1 Li 제곱에 대입을 하면 75줄이 나옵니다. 이것이 4. 비정연파의 전력.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의 값이 V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0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플러스 20 사인 가로 열고 5 오메가 t 플러스 40도 볼트이고 I는 20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플러스 10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5 코사인 5 오메가 t 암페어일 때 전력 W는 어떻게 되는가? P는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코사인 30이 되고 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코사인 60도 그리고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 코사인 45도를 하게 되면 답은 776.4W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외형파 교류 전압과 전류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E는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60도 볼트이며 I는 2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10 코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암페어일 때 P는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코사인 60도 그리고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코사인 제로를 집어넣으면 답은 750W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어떤 교류 회로에 V는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것에 의해 흐르는 전류가 I는 4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5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12분의 파이 암페어라 할 때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P는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40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 코사인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답은 1767이 나오고 킬로와트로 고치면 1.77킬로와트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해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V는 10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50 사인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플러스 20 사인 가로 열고 5 오메가 t 플러스 40도 가로 닫으면
i는 20 sin 오메가 t 플러스 10 sin 가로 1고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5 sin 가로 1고 5 오메가 t 마이너스 45도일 때, 따라서 p는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코사인 제로이며, 그리고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해서 코사인 60도를, 그리고 루트 2분의 20 곱하기 루트 2분의 5 코사인 90도를 하면 100 마이너스 125 해서 875W가 나옵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교류 전압 V와 전류 I의 등가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PA는 이 식을 집어넣고 P는 2분의 EM-IM이 나오며 코사인 시타는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답은 0.866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어떤 회로에 ET는 EM sin 오메가 T, IT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sin 3 오메가 T 암페어가 흘렀다고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0.87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이 E는 20 sin 오메가 T 플러스 10 sin 30T 볼트이고 전압 강하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I는 10 sin 오메가 T 플러스 20 sin 30T 암페어일 때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PA는 250이 나옵니다. P는 2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250분의 200에서 0.8이 나오겠습니다. 8번입니다. 전압 V는 V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sin 3 오메가 T, 전류는 I는 I sin 오메가 T인 교류의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P는 루트 2분의 V 곱하기 루트 2분의 I 코사인 시타이므로 2분의 1 VI가 나옵니다. 외형률 1. 외형률이란 무엇인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파고율은 최대값분의 시료값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역률 코사인 시타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입니다.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입니다. 3번입니다. 비증연파 전류 IT는 56 sin 오메가 T 플러스 25 sin 2 오메가 T 플러스 30 sin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 플러스 40 sin 4 오메가 T 플러스 60도로 주어질 때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값은 먼저 56분의 루트 25의 제곱, 그리고 30의 제곱, 그리고 40의 제곱을 정리하면 0.998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외형파 전류의 외형률을 구하면 I는 30 sin 오메가 T 플러스 10 코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5 sin 5 오메가 T가 나올 때 외형률은 먼저 30분의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을 정리하면 0.373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가정용 전원의 전압이 기본파가 100V, 제7 고조파 기본파가 4%, 제11 고조파가 기본파가 3%이었다면 이 전원의 일거리집률은 몇 프로인가? 100분의 루트 4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정리하면 5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기본파의 80%인 제3 고조파와 60%인 제5 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외형률은 100분의 8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1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기본파의 30%인 제3 고조파와 20%인 제5 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36입니다. 8번입니다. 기본파가 40%, 그리고 제3 고조파가 20%인 제5 고조파의 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외형률은 100분의 40의 제곱, 그리고 20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 5분의 1이 나옵니다. 대칭성을 갖는 비정연파. 비정연파에 있어서 비현대칭의 조건은 정현대칭이라는 것은 3, 4분면과 1, 4분면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FT는 마이너스 F 가로 열고 마이너스 T의 가로 닫고입니다. 다음은 풀이의 급수를 비정연파 교류를 해석하는데 적당하지 않는 것은 반파 대칭에서는 단 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나 부호의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부호의 변화가 있다가 맞습니다. 나머지 맞는 부분은 반파 대칭인 경우 중류부는 없다. 이거 맞습니다. 우 함수의 비정연파에서는 사인항이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기 함수인 경우 사인항을 구할 때 반주기간만 적분하여 2배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FET는 우함수, F0T는 기함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기 함수에서 FT는 FET 플러스 F0T로 다음의 수술 중에서 먼저 바른 것은 이 FET의 FE-T는 우함수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F0T는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T 해서 기함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F0T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는 맞습니다. 하지만 FET는 2분의 1,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는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파의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면 삼각파를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면 단파 정연 대칭으로 기수파만 포함됩니다. 고조파 공진입니다. 6번입니다.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Jn 고조파의 공진 주파수 Fn이 어떻게 되는가? Fn은 2πn 루트 LC분의 1이 되겠습니다. 9-8 델타 Y 결선에서의 고조파. 그림과 같은 Y 결선에서 기본파와 제3 고조파 전압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전압계의 눈금이 VP는 150V, VL은 220V로 나타났다면 제3 고조파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V1은 루트 3 VP-에 대입을 하면 VP-는 127.02V가 나옵니다. VP는 V1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이므로 V3로 정리하면 루트 VP의 제곱 마이너스 V-3P의 제곱 됩니다. 여기서 150의 제곱과 127의 제곱을 하게 되면 79.79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Y 결선된 대칭 육상 전원이 있다. 상전압과 승간전압을 측정한 결과 117V, 105V가 있다. 상전압에 포함된 제3 고조파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육상에서 V1은 VP이므로 VP는 루트 V1의 제곱 곱하기 V3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V3는 루트 117의 제곱 마이너스 105의 제곱 해서 51.61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대칭 3상 전압이 있다. 한 쌍의 Y 전압이 수직값이 vs는 루트 2 1000 sin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500 sin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20도 루트 2 100 sin 가로 열고 5 오메가 t 플러스 30V일 때 상전압 및 승간전압의 B는 얼마인가? VP에 대입하면 1122.5가 나오며 V1은 루트 3 곱해서 1740이 나옵니다. B는 얼마인가? 이 B는 이 비율인데 1740분의 1125를 하게 되면 0.645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대칭 3상 회로가 있는데 Y 결성된 저는 한 상의 수직값이 VA는 루트 2 220 sin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2 50 sin 가로 열고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볼트일 때 상전압 및 승간전압의 실효값 V는 어떻게 되는가? VP는 22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225.61이 나오며 V1은 루트 3 곱하기 220에서 381.5가 나옵니다. 이 단전망 1번입니다. 구동점 임피던스 ZS에 있어서 0점은 무엇인가? 단락 회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동점 임피던스 ZS는 PS분의 QS인데 0점은 QS는 제로가 될 경우에 ZS는 제로가 되므로 단락 상태를 말합니다. 2번입니다. 이단자 임피던스 함수 ZS가 ZS는 가로 열고 S 플러스 4 가로 닫고 S 플러스 5분의 S 플러스 3일 때 0점은 어떻게 되는가? ZS의 0점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되며 극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극점입니다. 3번입니다.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 뭔가? 개방 회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4번입니다. 리액턴스 2단전망 회로망의 임피던스 ZJ 오메가는 JX 오메가로 놓을 때 DW DX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리액턴스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 ZS가 리액턴스 2단전망의 구동점 임피던스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ZS 극은 항상 실수척에 존재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ZS의 0점은 단순근이다. ZS의 S의 정의 실수계 유리 함수이다. DS분의 DZS는 항상 실수이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ZAB는 어떻게 되는가? ZAB는 1 플러스 2S 플러스 S분의 2 그리고 분자에는 1 플러스 2S 곱하기 S분의 2를 정리하면 2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2 가로 열고 2S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는 ZAB는 2 플러스 S분의 2 곱하기 S 2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J2 오메가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은 4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J4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2단전망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면 ZS는 S분의 1 플러스 5S 플러스 S분의 5 분자는 5S 곱하기 S분의 5 해서 S분의 S제곱 플러스 1분의 6S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2단자 임피던스 ZS는 어떻게 구하는가? ZAB는 S분의 1 플러스 가로 열고 0.5S 플러스 2S분의 1 플러스 S분의 분자에는 0.5S 플러스 2S분의 1 곱하기 S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S 가로 열고 3S제곱 플러스 1 가로 닫고 분의 S 4승 플러스 4S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2단자 임피던스 ZS는 어떻게 되는가? ZS는 S분의 1 플러스 S 그리고 분자에는 S분의 1 곱하기 S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1분의 2S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어떤 회로망 함수가 ZS로 표시될 때 0점은 다음 중 무엇을 결정하는가? 0점은 크기를 결정합니다. 12번입니다. 임피던스 함수 Z 람다는 람다 제곱 플러스 15분의 3 람다로 표시되는 리액턴스 2단자망은 어느 것인가? 이것을 Z 람다분의 1은 3 람다분의 람다 제곱 플러스 15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1 람다 플러스 5분의 1 람다분의 1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임피던스 함수가 ZS는 S분의 3S 플러스 3으로 표시되는 2단전망 회로는 저항은 3이며 3분의 1 콘덴서입니다. 따라서 ZS는 S분의 3S 플러스 3 그리고 S 플러스 S분의 3이 되며 답은 S 플러스 3분의 1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임피던스 함수 ZS는 2단자 회로망에 직류 100V 전압을 가했을 때 회로의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여기서 ZS의 식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50이므로 직류 S는 제로이면 Z0는 25가 됩니다. I는 Z0분의 V이므로 25분의 100이 됩니다. 그 답은 4가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임피던스 ZS는 S제곱 플러스 2RS1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2이므로 주어지는 2단자 회로에서 직류 전류의 15A를 가하면 이 회로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자 전압은 300입니다. 쌍대 회로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쌍대가 될 수 있는 회로는 R과 컨덴서가 있고 L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AB 회로가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으려면 L 값 어떻게 되는가? 0.1의 L 값은 0.1이 되겠습니다. 정저항 회로. 1번 문제입니다. L 및 C를 직렬로 접촉한 임피던스가 있다. 지금 그림과 같이 L 및 C의 각각의 동일한 무유도저항 R을 병렬로 접촉하여 이 합성 회로가 주파수에 무관하게 되는 R의 값을 구하라. 여기 R이 각각 있고 L이 있을 때 R 제곱은 C분의 L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L은 몇 H인가? R과 R, L과 L이 있을 때 R에 20을 넣고 C에 200을 넣게 되면 0.08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해서 LH 값은 어떻게 되는가? 10옴, 10옴, 100 마이크로페럿이 있을 때 0.01 헬리가 들어갑니다. 그림의 회로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도록 C의 값을 결정하면
정저항 회로입니다. C로 정리하면 R제곱분의 L이 되고 값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20 마이크로페르시 답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 R의 조건은 2mH 헬리와 10 마이크로페르시 있을 때 R은 14.1ohm이 나와야 합니다. 6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임피던스 R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Z1과 Z2가 있고 R이 각각 있을 경우에는 Z1 곱하기 Z2는 R제곱과 같아야 합니다. 4단자망 1번입니다. 4단자망 파라미터 정수에 관한 설명 중에 우선 맞는 것은 A, B, C, D 파라미터 중에 A 및 D는 차원이 없습니다. H 파라미터 중 H11 및 H12는 차원이 없습니다. H 파라미터 중에 H11은 임피던스, H22는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A, B, C, D 파라미터 중에서 B는 어드미턴스, C는 임피던스 차원을 갖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A는 차원이 없고 전압비를 말하며 B는 임피던스 차원이며 C는 어드미턴스 차원이며 D는 차원이 없고 전류비를 말합니다. 2번입니다.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전달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어느 것인가? 정수는 C번입니다. 3번입니다.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임피던스 차원을 가지는 것은 B번입니다. 4번입니다.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전압 이두개 차원을 가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A번입니다. 5번입니다. 4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B는 I제곱분의 V제곱 V1 제로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A는 V2분의 V1 그리고 C는 V2분의 I1 그리고 D는 I2분의 I1 해서 이건 맞습니다. 6번입니다. ABCD 4단자 정수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AD-BC는 1입니다. 7번입니다. 수동 4단자 회로망 또는 2단자 쌍회로망이 가역적이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AD-CD는 1이다 말은 틀렸습니다. Z12는 Z21과 같고 Y12는 Y21과 같으며 H12는 -H21과 같습니다. 8번입니다.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 중에서 A는 8, B는 J2, D는 3 플러스 J2이면 이 회로망의 C는 어떻게 되는가? C는 B분의 AD-1입니다. 8 J 11.5가 답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망에서 4단자 정수의 행렬은 뭐냐? 여기 I1이 있고 I2가 있을 때 V1과 V2가 존재합니다. 가운데는 Z가 있습니다. 이 행렬은 10 Z1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서 A 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A, B, C, D 행렬에 10 R1을 넣고 10 SL분의 1분의 1을 넣으면 A 값은 1 플러스 SL분의 R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A, B, C, D 행렬에 있어서 10 Z1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1 Z2분의 1 1을 연산을 하게 되면 A는 1 플러스 Z2분의 Z1이 되며 B는 Z1이 되고 C는 Z2분의 1이 되며 D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정수 중에서 A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A, B, C, D에서 1, 0, J, 오메가 C분의 1, 1 하고 1, J, 오메가 L분의 1, 0, 1을 연산을 하게 되면 A 칸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 D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A, B, C, D 값의 행렬을 집어넣으면 값은 1, 0, J, 오메가 L분의 1이 나옵니다. A, B, C, D 중에서 D 값은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 C가 나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Z1을 4단자 정수에 의해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Z1은 C분의 A-1로 표시가 됩니다. 15번입니다. 그림에 대칭 T 회로에 일반 4단자 정수가 있다. A와 D는 1.2며 B는 44ohm, C는 0.01 어드미턴스입니다. 임피던스 Z-ohm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20이 나옵니다.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 B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ABCD 연산해서 행렬 값 10 Z1분의 1 해서 이 값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B의 값은 Z2 플러스 Z3분의 Z1분의 Z2 플러스 Z1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중에서 D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값은 1 플러스 Z1, Z2가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그림에서 4단자 회로 정수 ABCD 중에 출력단자 3, 4가 개방되어 있을 때 V2분의 V1 A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ABCD 행렬 연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Z2분의 Z3가 나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망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A는 1 플러스 Z3분의 Z2, B는 Z2, C는 Z1, Z3분의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D는 1 플러스 Z1분의 Z2가 나옵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 회로에서 단자 1-C1-A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1오hm 곱하기 5오hm 해서 1 플러스 5는 6ohm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은 값은 어떻게 되는가? Z11은 Z1 더하기 Z3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망의 임피던스 Z11은 어떻게 되는가? ZA와 ZC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은 어떻게 되는가? 5-3인 8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 단자 AB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어떻게 되는가? 3-J24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망의 임피던스 파라미터로 틀린 것은 Z11은 Z1, Z3이고 Z12는 Z3이며 Z22는 Z2, Z3가 되겠습니다. Z12는 마이너스 Z3은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Z21은 어떻게 되는가? Z21은 ZC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22는 어떻게 되는가? Z2 더하기 Z1이 되겠습니다.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이형 단자 4단자 회로에서 어드미턴스 상수 Y22는 어떻게 되는가? Y22는 YB와 YC, 그래서 9 어드미턴스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이형 4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중에서 Y21은 무엇인가? Y21은 YB 플러스 Y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22는 YB 플러스 YC이며 Y12와 Y21은 YB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에서 4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중에서 Y11을 구하면 Y11은 마이너스 J35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 단자 AB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은 3 플러스 J4가 되며 구동점 어드미턴스 Y11은 4.6 플러스 J0.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압기, 손실이 없다. B 이꼬로 C는 0이다. 1번입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순정 6오음인 전원과 125오음인 순정 부하 사이의 임피던스 정합을 위한 이상 변압기의 권선비는 어떻게 되는가? 루트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에 대하여 성립하지 않는 관계식은 어느 것인가? N은 루트 L1분의 L2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이상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단자 전류의 비 I1분의 I2 권수비와 같다는 말입니다. 4번입니다. 결합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 중에 파라미터 행렬은 ABCD는 N0, 0, N분의 1이 파라미터 행렬입니다. 5번입니다. 이상 변압기를 표현하는 그림에서 4단자 정수를 구하면 ABCD의 N분의 1, 0, NZ분의 N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 구성된 4단자 회로에서 정수 A를 구하면 A는 N분의 1이므로 행렬 ACBD에 집어넣으면 N분의 1, 0, 0, N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N분의 1이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의 4단자 정수 ABCD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V1과 V2가 있고 I1과 I2가 있을 때 행렬은 N분의 1, 0, 0, N이 나옵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15ohm의 저항의 감은 B가 10대 1 결합회로를 연결하였을 때 4단자 정수 ABCD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10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10, B는 1, C는 0, D는 10분의 1입니다. 영상 임피던스 1번입니다.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는 ABCD라고 하면 영상 임피던스 Z01과 Z02는 어떻게 되는가? Z01은 루트 CD분의 AB, Z02는 루트 AC분의 BD입니다. 어떤 4단자망의 입력단자 1, 1- 사이의 영상 임피던스 Z01과 출력단자 2, 2- 사이의 영상 임피던스 Z02가 같게 되려면 4단자 정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Z01은 루트 CD분의 AB이며 Z02는 루트 AC분의 BD입니다. Z01과 Z02가 같을 때 루트 D분의 A는 루트 A분의 D가 됩니다. 대각선끼리 곱하게 되면 A는 D와 같습니다. 3번입니다.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가 B는 3분의 5, C는 1이고 영상 임피던스 Z01은 3분의 25ohm일 때 영상 임피던스 Z02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4분의 1입니다. 4번입니다.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A, B, C라고 하면 영상 임피던스 Z02분의 Z01은 뭐가 되는가? D분의 A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Z01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행렬 ABCD에 삽입을 하게 되면 Z01은 2 루트 6이 나오고 Z02는 루트 3분의 8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Z01은 6ohm일 때 저항 R의 값은 몇 ohm인가? 여기서 5ohm이며 R은 4ohm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4단자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Z02는 몇 ohm인가? 여기서 행렬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7분의 9, 7분의 1, 9, 1이 나옵니다. Z02는 AC분의 BD이므로 16분의 49.9를 루트를 씌우면 답은 4분의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망의 영상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 값은 J가 100이고 J 100이면서 C는 마이너스 50일 때 답은 0이 나옵니다. 전달 함수입니다. 1번입니다.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를 A, B, C, D라 할 때 전달 정수 C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그 2에 가로 열고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가로 닫고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망의 영상 전달 정수 C단은 어떻게 되는가? 행렬에 대입을 하면 여기서 C단은 ln 가로 열고 루트 AD분의 더하기 루트 BC이므로 ln의 루트 5분의 9 플러스 루트 5분의 4 가로 닫고입니다. ln 루트 5분의 5가 되며 이것은 로그 2의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망의 영상 전달 정수 C타는 어떻게 되는가? 요 2ohm과 4ohm이 있습니다. 행렬식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분의 2분의 4분의 1, 1이 나오며 C타 값은 ln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이 값을 0.66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4단자 정수가 각각 A는 3분의 5, B는 800ohm, C는 450분의 1 어드미턴스, D는 3분의 5일 때 전달 정수 C타는 어떻게 되는가? C타는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 Z1은 55ohm, Z02는 2ohm이고 전달 정수가 0일 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D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Z02분의 Z01로 해서 25가 나오고 코사인 H 마이너스 인버스의 루트 AD는 0이며 AD는 1이 되고 따라서 A는 5, D는 0.2가 나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 시타를 코사인 H 마이너스 인버스로 표시하면 행렬식에 집어넣으면 시타는 코사인 H 인버스 루트 AD가 되고 정리하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 플러스 4 Z2분의 Z1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영상 임피던스 전달 정수 Z01, Z02 시타와 4단자 회로망의 정수 ABCD와의 관계식이 옳지 않은 것은 C는 루트 Z02분의 Z01 코사인 H 시타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C는 루트 Z01 곱하기 Z02분의 1 사인 H 시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전달함수 시타가 4단자 정수 ABCD로 표시할 때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시타는 코사인 H 인버스 루트 AD이며 코사인 H 시타는 루트 AD이며 시타는 코사인 H 인버스 루트 BC이며 사인 H 시타는 루트 BC가 되겠습니다. 필터 1번입니다. 정K형 필터 엽하기에 있어 임피던스 Z1과 Z2는 공식 임피던스 K와 어떤 관계인가? Z1과 Z2는 K 제곱과 같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필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맞는 것은 정K형 대역 엽하기, 그 다음에 정K형 저역 엽하기, 정K형 고역 엽하기는 맞습니다. 근데 정K형 전역 엽하기는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K형 필터가 있다. 이 필터는 EL이 있고 EC가 있는 필터인데 이건 고역 필터입니다. 4번입니다. 공식 임피던스 R은 600옴, 차단 주파수, FC는 60kHz, 정K형 고역 필터 L 값은 mH로 어떻게 되는가? L 값은 4파이 FC분의 K이며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답은 0.796 mH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고역 엽하기에서 공식 임피던스 K와 차단 주파수 FC는 얼마인가? 먼저 L은 4파이 FC분의 K이며 C는 4파이 FC분의 K분의 1입니다. 그래서 R은 0.395 FC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FC로 정리하면 15.9kHz가 나옵니다. R 값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5.9 곱하기 10의 3승을 하게 되면 499.5가 나옵니다. 분포 정수회로 1번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의 분포 인덕턴스와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 및 LRC 및 G로 할 때 특성 임피던스는 루터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직렬 임피던스 Z, 병렬 어드미턴스 Y라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터 Y분의 Z입니다. 3번입니다.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LH이며 커패시턴스가 C는 마이크로파이럿이며 가공선의 특성 임피던스 ohm은 어떻게 되는가? Z0는 루트 C분의 L이면 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L 값과 같습니다. 루트 C분의 L 곱하기 10의 3승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전송 선로에서 무손실일 때 L이 96mH, C는 0.6 마이크로페럿이면 특성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그래서 Z0는 루트 C분의 L이므로 답은 400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무손실 분포정수 선로에서 인덕턴스가 1 마이크로페럿 슬래시 미터이고 정전 용량이 400 피코페럿 슬래시 미터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몇 ohm인가? 여기서 Z0는 루트 C분의 L이며 50ohm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전송회로의 무손실 선로에서 특성 임피던스 Z0를 나타내는 식은 루트 L/C입니다. 7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 정수가 RLCG이고 무외형 조건이 RC는 GL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0는 어떻게 되는가? Z0는 루트 L/C입니다. 8번입니다.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 및 병렬 어드미턴스가 각각 ZY인 전송 선로의 전파 정수 감마는 어떻게 되는가? 감마는 루트 YZ입니다. 9번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의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리액턴스 및 R, L, G, C 및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루트 가로 열고 R 플러스 J 오메가 L 가로 열고 G 플러스 J 오메가 C 가로 닫고입니다. 10번입니다. 무손실 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옳은 것을 먼저 보게 되면 Z0는 루트 LFC입니다. 감마는 루트 ZY입니다. V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근데 알파는 오메가 루트 LC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11번입니다.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단위 길이의 인덕턴스 L과 정전 용량 C일 때의 선로상의 진행파의 위상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12번입니다. 수전단 개방과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입력 임피던스의 절대값을 특성 임피던스와 같게 하려면 선로의 길이를 파장의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이건 8분의 1 람다입니다. 13번입니다.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쇄정수 알파와 위상정수 베타라 하면 알파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알파는 제로이며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떤 송전 선로가 무손실 선로일 때 감쇄정수는 얼마인가? 이건 제로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무한장 무손실 전송 선로에서 어떤 점의 전압이 100V였다면 이 선로의 인덕턴스가 7.5 마이크로 헬리 슬래시 메타이고 커패시턴스는 0.003 마이크로 페르 슬래시 메타일 때 이 점에서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Z0는 루트 LFC이므로 5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류 I는 2암페어가 답입니다.
16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저항 0.5, 인덕턴스 1 마이크로 헬리 슬래시 킬로미터, 정전 용량 6 마이크로 페렛 슬래시 메타, 길이는 10km인 통전선로에서 무외형 선로가 되기 위한 컨덕턴스는 RC는 LC에서 G는 L분의 RC가 됩니다. 3 어드미턴스 슬래시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100오hm, 인덕턴스가 200mH이고 누설 컨덕턴스가 0.5 어드미턴스라 할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페럿인가? 답은 1000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18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Z0, 전파 정수를 감마라고 할 때 무한장 선로에 있어서 송전단에서 본 직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감마 Z0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분포 정수 전송 회로에 대한 서술 중에 잘못된 것은 먼저 맞는 것은 L분의 R은 C분의 G인 회로를 무외형 선로라고 하고 R은 G는 C인 회로를 무손실 회로라고 하며 무손실 회로, 무외형 회로에서 위상 속도는 루트 CL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무손실 회로와 무외형 선로의 감쇄 정수는 루트 RG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20번입니다. 분포 정수 선로에서 무외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쇄량이 최소로 된다. 21번입니다. 분포 정수 회로에서 위상 정수가 베타라 할 때 가장 람다는 어떻게 되는가? 베타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위상 정수 베타는 6.28 라디안 킬로미터일 때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가 되므로 6.28분의 2파이가 되면서 1km가 답입니다. 23번입니다. 위상 정수 8분의 파이 라디안 퍼 메타의 선로의 1MHz에 대한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이므로 8분의 파이 분의 2파이 곱하기 10의 6승하면 16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6 곱하기 10의 7승으로 단위 변환하였습니다. 24번입니다. 위상 정수 베타는 10 라디안 슬래시 킬로미터, 위상 속도는 V는 20m/s, 각 주파수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가? 0.2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무외형 선로를 설명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은 위상 속도 V는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다가 맞습니다. 반사 개수 1번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50ohm이고 부하 저항이 155ohm이면 부하에서의 반사 개수는 얼마인가? 반사 개수로는 ZL 플러스 Z0분의 ZL 마이너스 Z0입니다. 0.5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특성 임피던스 400ohm의 회로 말단에 1200ohm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측에 1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 kV는 얼마인가? 반사 개수로는 1200 플러스 400분의 1200 마이너스 400 해서 0.5가 나옵니다. V-는 로 V 값에 대입을 하면 5kV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ZL은 3Z0의 선로의 반사 개수 로 및 정제파비 S를 구하면 로는 ZL 플러스 Z0분의 ZL 마이너스 Z0입니다. 이것에 0.5가 나오며 정제파비는 S는 1 마이너스 로분의 1 플러스 로입니다. 따라서 3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은 로는 0.5, S는 3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ohm이고 부하 저항이 400ohm일 때 전압 정제파비 S는 얼마인가? 반사 개수 로는 400 플러스 100, 400 마이너스 100 해서 0.6이 나오며 정제파비 S는 1 마이너스 로, 1 플러스 로, 1 마이너스 0.6, 1 플러스 0.6 해서 4가 정답입니다.